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장현국 의장은 조만간 의회 북부 분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립 움직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는지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 지 1년이 됐는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있을지 모르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게서 ASF가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일 새벽 0시 5분쯤 포천 신분면 섬유공장의 건조기 내부 배관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는 작업자 10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같은 날 새벽 3시 15분에 영중면의 또 다른 섬유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건조기 안에 먼지를 모으는 설비에서 시작됐으며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2곳에 대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장현국 의장은 최근 LG 헬로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의회 북부 분원 설립을 위한 용역 의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장은 인구 352만 명인 경기 북부의 경우 부산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주기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경 지역으로 개발에 뒤처져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분원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2달여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18일과 19일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4명이며 모두 해외 유입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5월 6일 이후 74일 만입니다.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내 누적 확진자는 1,433명이며 196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공공버스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 판매업체 집합 금지 명령이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까지 광역버스 대부분을 노선 입찰제에 기반한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는 현재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나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54개 노선 가운데 올 하반기까지 100만 개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한 뒤 내년 말까지 81%인 206개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노선 입찰 공고를 실시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버스 입찰제가 실시되면 1,17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점적인 면허 관행을 깨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방문 판매업체와 다단계 판매업체 등 4,849곳이며 유흥주점은 빠졌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합 홍보나 교육, 판촉 등 집합 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업체 집합 명령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처음으로 실시된 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민 등이 경비원이나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대리 수술 등으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높다며 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의정부와 포천 등 도내 6개 도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용 마스크 성능 검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은 KF80과 KF94, KF99 등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분진 포집 효율 등 필수적인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마스크 성능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마스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양돈 농가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천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야생 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연천 278건 등 총 386건입니다. 야생 멧돼지 ASF 발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 4월부터 감염 지역이 포천까지 확대돼 포천시 ASF 발생 건수는 총 10건으로 조상됐습니다. 도는 북부 지역 양돈 농가 239호를 대상으로 진입을 통제 중이며 돼지와 사료, 분뇨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ASF 발생이 잦은 포천 보장산 일대에 2차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양주 장흥계곡이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17일 공무원과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계곡 일대 3km 구간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을 마친 양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장욱진 미술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장흥계곡 시민 환원사업 TF 추진단을 구성한 양주시는 앞으로 60억 원을 투입해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해서 여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함께 하천변 정비 그리고 또 도로변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계곡 지킴이 등 총 237여 명의 인력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계곡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감시원들은 이른바 텐트, 알박기 등 불법 구조물 설치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불법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지는 김포와 안산, 화성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어린 물고기 포획이나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조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어업 적발 시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두천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 악취와 공기질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 고형연료를 말하죠. 동두천에서 이 SRF 폐기물 소각장 이슈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임종득 소요동 SRF 소각장치 처리시설 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종득입니다. 네, 우선 악취가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봉암동은 현재 하나실업, 우진섬유, 성암섬유, 건영섬유에서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어 있어 매연과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현재도 배출하고 있고, 또한 이런 데다 탑 ENT라는 회사가 96톤이라는 대형 폐기물 소각장을 허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닭고기 가공업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봉암동은 현재 하나실업, 우진섬유, 성암섬유, 건영섬유에서 현재 폐기물 소각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매연과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왔고, 또한 마니커 닭 도개 공장에서 닭 부산물을 닭 내장, 닭 털 등을 쪄서 사료를 만드는 공정이 들어서면서 악취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시민이 먹는 상수원이 불과 150여 미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민원을 넣으셨을 텐데 동두천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까? 동두천시에서도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서부터 2019년까지 악취를 정기적으로 포집을 하여 검사를 한 것을 보면 매년 3회 악취를 포집하여 2회 정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연 3회 기준치 초과 시 행정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동천시에서 악취를 포집하러 갈 때 정보가 새든지 운 좋게 공무원들이 포집하러 갈 때 닭 부산물을 찌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검사를 24시간 악취 포집을 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24시간 상시 악취를 감시한다면 어떤 날은 아마 하루에도 몇 번의 악취 기준치가 포집될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동천시에서 연 3회 정도 악취를 포집하는 것은 너무 적은 횟수지만 공무원들도 많은 업무 때문에 자주 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닭고기 가공업체 악취에 SRF 고형 폐기물 소각장 문제까지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에서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예, 현재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시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SRF 소각장 처리 시설이 무산되고 마니커 닭 도객 공장의 닭 부산물을 사료화 공정이 개선될 때까지 우선 동천 시민 2만 명 동참 서명을 받고 추후에도 무산과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상황이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집단 시위와 모든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또 거리 서명운동에 최금숙 시의원이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위회에 어떤 바람 갖고 계십니까? 시위회에는 의장님이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바람이 있다면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더 이상 우리 시의 지역 생존권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공장들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 동두천 시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동천시를 만들어 주시길 시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바람입니다. 네, 주민들의 오랜 고통에 현실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꿉꿉하고 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하루는 맑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다가 주말에는 흐리겠는데요. 목요일 비가 시작되면서 낮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고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